저는 15살 중2의 My Mom is Pregnant 작가로 데뷔한 권지원입니다. 제 아버지가 권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서 떨려서 이게 스피치는 처음이어서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잘 보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출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와 제가 하고픈 말이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자녀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초6, 즉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에 처음으로 글 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2020년 2월, 3월쯤에 임신과 출산에 관심이 그때 생겨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My Mom is Pregnant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어디 있고 그래서 초보여서 이 메모 앱을 사용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원고예요. 제 책의 첫 번째 원고인데 근데 그때 글 쓰는 매력에 푹 빠져서 막 열정이 생겨서 막 선에도 가고 했는데 그 후에는 문서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어렵고 글 쓰는 데에 좀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어린이들, 어린 독자들에게 공감이 되고 더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제 책의 작가의 말에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임신에 대해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책으로 만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해서 생각보다 책을 출판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좀 쉽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책을 출판한 게 많이 자부심이 많이 들고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으로 출판한 것은 제 삶에서 제일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글 쓰는 흥미와 매력에 계속 빠지게 되었고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상상력의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 막 메모나 그 책 제목만 적을 때도 있고 몇 문장만 쓸 때도 있었는데 바로 문서 열어서 적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제대로 글 쓸 때는 최소 30분, 한 1시간 정도 그게 글을 썼고요. 어렸을 때는 새로운 스토리라인이 떠오르면 키보드에서 제 손을 떼는 게 어려울 정도로 엄청 열심히 글을 썼었어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좀 생각이 많은 성격이라서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성격의 원인이 상상력이 풍부하게 된 것은 부모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노트북 키보드로 내가 상상한 스토리, 캐릭터들을 써내려가는 것, 또 그것을 응용해서 제 책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전율이 흘러요. 그렇고요. 그런 게 작가라는 직업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출판한 후에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된 게 다 나의 상상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오늘 제가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건데요. 저는 학생인 작가치고는 아무 때나 아주 자유롭게 글을 썼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글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고 반대도 없으셨고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고 제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진짜 즐기는 것에 반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엄청 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요즘 한국 부모님은 자녀가 글 쓴다고 하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어서 공부나 해라. 그 시간에 숙제나 해. 누구 몇 점이었다며. 누구는 100점이나 맞았는데 넌 글이나 쓰고 뭐냐. 그런 말을 써서 랩을 쓰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에
제시된 말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부모님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요즘은 좋은 대학, 뭐 좋은 성적, 뭐 좋은 직업, 뭐 연봉, 뭐 타인 비교 등등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 자녀의 교과 성적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슬픈 사실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아이들과 학생들의 꿈이 존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뉴스 등 뭐 여러 매체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께 잘못된 기대와 강박이 있는 듯해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욕심인데요. 그 자녀의 성적과 뭐 가게 될 대학에 대해 엄청 강박이 심해요. 바람을 가지는 건 당연히 부모님으로서는 괜찮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한 90점 안 맞으면 뭐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주는 언행은 부모, 자녀 둘 다에게 아주 안 좋아요. 뭐 자녀들 관점으로서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 압박감과 부담이 진짜 크게 올 수 있고 성적이 조금만 덜 나와도 열등감이 올라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폭락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런 교육에 대한 강박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버리고 자녀의 눈에 부모님의 관점을 맞춰보는 게 진짜 좋을 듯 합니다. 자녀에게 압박을 주지 말고 뭐 격려, 칭찬 위주로 해주는 게 최선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뭐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건 훈계하고 타일러야 될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면 그러면 비판보다는 뭐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라고 격려를 하거나 어떨 때는 자녀가 공부한 개념에서 이해도 못한 부분이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이런 부분이 어려웠구나. 뭐 다음부턴 어려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말을 해주시면 자녀가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고 위로도 많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 든든하거든요. 둘째,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니스 학생은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토범스쿨에서도 분별해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뿐 아니라 학생들도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오를 거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 언니들과 저를 보면 공부할 목적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필요했을 때는 인강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뉴스나 다큐멘터리 자료를 보다 보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나 뭐 독서력과 뭐 학습 습관이 없는데 학원에 방과 후에 긴 시간 다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만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학원이 필요하다면 뭐 동기부여를 해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코치해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학습적 힘은 가질 수 없을 거니까요.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뭐 새벽부터 오후나 저녁까지 공부하고 또 학원이나 과외를 여러 건 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수업을 듣는 거를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영어 관련 자료나 다큐를 보면 한국과 차이가 있어도 국내나 해외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반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학원이나 과외를 끊는 게 어떨까요? 꼭 필요하다면 몇 주 정도 필요한 부분만 잠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하고 싶고 뭐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유익하고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그 부담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뭐 다른 학생들은 다 다니니까 안 다니면 뭐 뒤처진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좋은 인문고전의 책을 읽고 뭐 토론하고 글을 써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스스로 과목별로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학생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에게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주고다시키면 자녀는 자신의 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봐. 특히 중고등학생일 때는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의 꿈은 뭐니?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가 꿈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아이가 꿈을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원하던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 취향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기 전에 욕심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이 자녀의 보호자이자 가족이고 당연히 조언해주거나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자녀의 삶은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하는 바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삶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정하는 삶이어야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언해 주실 수는 있는데 자녀의 꿈이 무엇이든 뭐 돈을 잘 버는 것이든 못 버는 것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자녀의 관점으로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되게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꿈이 자녀에게 위험하거나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꿈이라면 그건 잘 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타이르거나 응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냐면 요즘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존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들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전에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감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학생들을 상대로 몇 살까지 살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몇 살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몇 살까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네? 50. 20살요. 충격이시죠? 저도 충격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유를 댓글에 적어보라고 하니까 술 맛보고 싶어서 그냥 어이가 없죠. 이게 그 술 맛보고 싶어서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술 맛보고 싶어서 그냥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술 맛보고 그냥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그게 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세대 학생들이 삶의 의욕이 얼마나 낮은지 그뿐만 아니라 꿈꾸는 법을 잊은 것 같았어요. 마치 불이 꺼진 별들이 하나둘 댓글창에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자료와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평일 여가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는 반 이상인 52.9%고 아이들의 약 70%는 학교 공부, 학원, 숙제 등으로 쉬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한창 뛰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는 학원, 그 뒤엔 숙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입시를 앞둔 중3 이상부터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교육 환경에서는 꿈을 꾸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가 시간과 쉬는 시간이 없으니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100일몽을 꿀 시간도 없는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교육 환경은 아이들의 꿈뿐 아니라 아이들 자체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전에 수영 학원을 다녔을 때 저는 조금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인사하는 정도의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는데 알게 된 사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취미였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19금은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걸 듣고 깨달았던 게 얘 부모님은 이 친구한테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공부에만 신경 쓰고 자녀 자체에게 신경을 안 쓰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다는 걸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됐는데 저는 저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 아래 자라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원래 3가지인데 이게 오타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자녀와 자녀의 꿈을 지키는 부모님은 다음 3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아이의 성적과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 말으셔야 돼요. 압박을 주면 자녀가 성적에 대한 강박과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띄워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꿈을 얘기했을 때 혼내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꿈이 잘 바뀔 수 있으니 때마다 꿈을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면 더욱더 좋아요. 혹시 그 꿈이 예체능이라면 이 장래 희망이 얘한테 잘 맞을까라고 고민해보고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걱정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혼내는 거랑 그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공부에만 열중하는 건 안 좋으니까 독서나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도 하고 뭐 아이가 어떤 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빡빡하거나 아이에게 오히려 힘들 수 있는 상황이면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삶에는 공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이의 시야를 넓히면서 꿈을 더 넓게 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신만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꿈이 가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교육 방식과 목표 등도 바뀌어야겠죠. 자녀들의 꿈을 존중하고 보듬어 주시고 꽃처럼 풍성하게 자라게 보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학생의 꿈은 그 꿈대로 순수하고 소중한 꿈이니까요. 저의 부모님은 저의 꿈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모두에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꿈 어릴 때부터 존중만 해주셔도 꿈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쓰기 과외나 학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작가가 되었거든요. 당연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께서 제 꿈이 꽃까지 잘 피도록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꿈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부모님들이 미래 자녀 꿈 지킴이, Dreams for Kids, D4K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꿈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자녀들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지지하는 가족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만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작가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분위기상으로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꼭 저처럼 작가가 되지 못하거나 안 하시더라도 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룰 수 있는데요. 존중, respect, 그리고 사랑, love, 그리고 응원, rooting을요.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편지를 바쳐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학생이란 말을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 뭐 공부, 학교, 학원 그런 게 떠오르지? 나는 학생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학생 때는 꿈꾸는 게 제일 중요해. 공부는 뭐 재미없다, 힘들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꿈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셨잖아. 공부하는 거를 지혜를 얻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걸.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제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닐까? 그 제일은 너의 꿈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친구야. 가끔씩 선생님, 또래 학생들, 심지어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꿈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털어놓는 게 좋아.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사람들은 저의 꿈과 바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최강이니까 하나님은 너를 계속 응원하실 거야. 그분은 언제나 너의 편이거든. 너의 꿈은 큰 거든 작은 거든 돈을 많이 버는 거든 적게 버는 거든 사람이 칭찬하든 비판하든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너의 꿈이라는 거야.
그 이유만으로 너의 꿈은 소중하고 유일해.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과 너희들의 꿈은 반짝이는 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어떤 별이든 사랑하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널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감싸주시고 힘든 너를 꼭 안아주셔.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난 너희들을 응원해. 하나님도 응원하셔.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못 볼 뿐이야.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가능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넌 세상의 최강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 복잡한 생각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성적이나 대학 따윈 사실 상관이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너희들의 매일매일은 꽃길만 있도록 기도할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의 건강과 컨디션. 너희들의 건강은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 공부는 미뤄도 큰일이 안 생기지만 건강은 한 번 망가져버리면 장기간 고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꼭 공부해야 돼. 그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말고. 너의 친구 지원. 그 앞으로 우리는 미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줘야 돼요. 미래 자녀 꿈 지킴이로써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리스펙트, 러브, 그리고 루팅. 지금까지 작가이자 미래 자녀 꿈 지킴이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